정말 미스테리하죠. 법사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법사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초조합니다. 기독교라서 네 몸 안에 이미 들어있다. 마법사. 그 주제 바꾸죠.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대로 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럼 방과후 수업 잠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무려 여러 문제를 맞춰준 박사님이.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이거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법사님. 예, 아, 다행입니다. 우리 법사님과 녹화가, 연결되지 않으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 자, 예. 죄송합니다. 해수 법사님이십니다. 저번 달에 늘봉님과 함께 만나보셨죠? 요즘 떠오르고 있는 우리 법사님. 우리 예, 김 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법사님, 어떻게 그날 이후로 BJ 생활은 하실만 하신가요? 한 번씩 키웠는데, 늘봉이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아우, 다행입니다. 우리 법사님이 저번 달 늘봉이와 너무 재밌는 방송을 해준 덕분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두 번째 미스테리 방송, 사이코패스 범죄라는 주제로 방송을 함께 할 수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법사님에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해 두셨다가 모든 질문이 끝나고 난 뒤 법사님에게 직접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빙의인가 질병인가? 두 가지의 우리, 것이 있는데요.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정신병인데, 우리 무속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거나 가족을 해하는 거를 빙의로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이 빙의가 왜 빙의냐면은 일단은 정신병이 있어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죽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지 살아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우발적인 범죄는 모르겠는데 계획성 있는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조상 중에 어떤 빙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죽인 페루나 같은 경우는 자기들 조상 중에 객사를 한 조상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미워했던 분이 있어요. 모든 집안에는. 그래서 그걸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 그런 분들이 원래 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고, 종교를 가져가지고 마음을 닦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고 살다 보니까 빙의가 돼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런 계획적인 범죄를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해가 안 가실, 예. 사례를 하나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법사님이 직접 예, 겪었던 빙의했던 그렇죠. 분을. 제 신도 중에 여자분인데 딸이랑 두 분이 사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 그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근데 이 사람이 안 그러다가 술만 마시면 갑자기 반대로 행동을 하면서 그 칼을 들고 항상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집도 문도 부시고 경찰이 와도 소용이 없고 결국은 그 딸이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는데도 거기 가가지고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면서 사건은 나진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신당에 오라고 했는데 이쪽 여자분의 조상 중에 위에 아버지가 두 분이 계셨는데 자기를 딸이 때리고 살았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제 이 남자에게 들어온 거지. 술을 마시고 몸을 빙의를 하는 체질이 되어 놓으니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도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 의식을 해가지고 그걸 구병시식이라고 하거든요. 정신병이 걸린 구병시식이 뭐냐면 빙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 아무래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닦다 보면 빙의가 있든 없든 치료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분이. 그러면은 그렇게 구술하고 나면은 빙의했었던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칼을 난잡하게 휘두르던 예, 분이
이제는 예. 전혀 이상이 없는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돌아올 수 술도 술을 있어요. 끊어야 되고, 예. 술이 귀신 아닙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듣고 계시나요? 혹시 그 술을 예. 드시면 뭐라고요? 술이 귀신이시라고. 마음을 하면은, 예, 술을 먹으면 과음하시는 우리 정신이 높기 분들, 때문에 귀신이 잘 들어옵니다. 마음을 음, 하면은. 예. 그쵸. 나의 그 정신이 약해진 순간에 그들은 자주 맞습니다. 예. 찾아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몸이 그러면, 우리가 힘들 때 가위를 눌리듯이, 예. 음, 그러면 법사님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어, 빙의하신 분, 즉, 사이코패스의 예. 그 특정한 관상이나 어떤 얼굴의 그 형태, 이런 그렇죠. 게 실제로 있을까요? 늘봉이가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그게 예. 있더라고요. 네, 법사님의 제가 이 생각은 어떠세요? 경찰분, 이렇게 간상으로 제가 이렇게 범인을 얘기한 적도 있고, 경찰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진을 몇 장 보여주면서, 누가 사람을 죽였나, 이런 실제 사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짜요? 관상을 보고, 예, 관상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어렸을 때. 네. 물론 고아로 태어나도 서울대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보통 환경작용을 많이 받고 도둑질도 하고 떤 성적으로 일반적이지 않는 소아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환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얼굴에 나옵니다. 음. 아, 이마에 흉터가 일단 있으면 어린 시절이 불우하다. 이마에 물론 흉터 지금 흉터가 이마, 여기 이 가운데쯤에, 예, 내는 이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예, 늘봉이는 이쪽에.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렇게 있으신 분들이 범죄자라는 말이 아니고, 보통 환경이 안 좋다. 이마 쪽에 흉이 지면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 이마가 학당이거든요. 이 학당을 흉이 지버리면은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의 흉이 많죠. 우리 범죄자들, 몽타주 보면은. 그 다음에 눈썹은 형제복인데, 눈썹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인범들 보면. 눈썹이 이렇게 늘봉씨처럼 이렇게 예뻐야 되는데, 요게 끊겨 있다든지 눈썹이, 흉하게 난 사람들을 보면 일단은 이게 성격이고 사회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태운다. 그래서 성격이 강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너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역마살이고, 성격 컨트롤을 잘 못합니다. 일자 눈썹, 연관성이 수납질례사처럼. 조금 서 있는데, 네. 네, 그리고 또요. 눈썹이 멀고. 그래서 그 수납질 여사가 옛날에 일자 눈썹을 붙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성질이 더러워야 되니까 얘를 어, 붙였다, 테이프로. 아, 그리고 우리가 눈알이 있잖아요. 그러면 까만자가 눈에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백안이라고 있는데 밑에 흰자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은 그냥 눈을 뜨고 있는데도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 네, 아, 위로. 이렇게 돼 네. 있다고. 그런 느낌이 사람들은 알겠어요. 무조건 가까이 하면은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극상을 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하백안이라고 하거든요. 밑이 흰자가 보인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성공을 해요. 그런 눈이. 어, 경쟁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이 그렇게 돼 있으면 조금 멀리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백안들이 범죄율이 높고 사이코패스가 많고, 제일 무서운 게 삼백안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밑에만 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 보여, 흰자가. 어. 아, 네. 김민교 씨, 예, 들어봤다. 죄송하지만 김민교 씨가 그 삼백 아니다. 세 군데가 다 희다. 어. 네, 어떤 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화를 낼 때 눈을 동그랗게 뜨잖아요. 흰자가 보이면 사건이 나거든요.